네, 매주 목요일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슈와 분석 전해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참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뒤에 보이는 퍼만 봐도 사실 좀 하락폭이 깊어 보이는데 지난주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만 봐도 참 답답함이 지금 계속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1억 2,94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약 달러로는 8만 7천 달러를 좀 밑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대비로 살펴보면은 약 2.5%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격만 보면은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한 주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이 12일,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주 초죠. 12일을 보면은 잠깐 반등을 했어요. 이때 이제 약 9만 3천 달러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하지만 이제 주말이 다 오자마자 바로 다시 9만 달러대까지 떨어져서요. 이 9만 달러 지지선을 지지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이제 답보 상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일 날 폭스처럼 하락을 해서 이때 이제 9만 달러를 한참 밑도고 있고 지금 8만 7천 달러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일 와이언 파이낸스의 해킹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8만 6천 달러까지 한번 떨어졌었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15일, 16일에 기록했던 이 가격대가 월중에서는 이제 최저가 수준입니다. 하지만 12월 1일에서는 이제 와이언 파이낸스 해킹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국한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국한된 특정 사고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국한된 특정 이슈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이제 앞서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자금의 상한 이슈가 이제 꼽히고 있죠. 지난 10월 추석 연휴 때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후에 이제 2달여 만에 다시 이제 거시경제 변수가 이제 코인을 억제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연말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꼭 4만 달러까지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급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1차 저항선으로는 8만 3천 달러가 그리고 원화로는 이제 1억 2천만 원대가 꼽히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올해 연저점이 이제 7만 6천 달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7만 6천 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연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ETF를 통한 유출입이 최근 3일 동안 약간 살아나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 이틀에는 유출이 많았고 이제 비록 전날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유입을 기록했었습니다만 그 늘어난 양이 늘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유동성이 좀 늘어나면서 시장 깊이가 보완된다라고 하면 단기 변동성은 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시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시장의 깊이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약 426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2,8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에 무려 1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좀 큰일이 난 상황이죠. 가격 차트를 보면 이전의 비트코인 차트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변동성은 크지만 어쨌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W 모양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단식 하락은 유동성이 고갈됐을 때 그리고 시장에 정말 힘이 빠지고 악재만이 있었을 때 보여주는 패턴이죠. 왜냐하면 지지선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현재 비트코인 등 다른 코인들보다도 더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보다 상당히 견고한 가격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올 초에 있었었던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업그레이드에서는 그 영향이 약 한 달을 갔는데 이번은 2주 만에 그친 양상을 보입니다. 현재 시장이 얼마나 유동성이 고갈돼 있고 유동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월 들어서 잇따라 터진 사고로 이 리테일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출입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를 이렇게 반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호재도 현재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도 현재로서는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주요 알트코인들의 주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연두색 모양이 이제 상승을 뜻하고 빨간색은 모두 하락이죠. 시가총액의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조금이나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 초록색은 모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과 직결된 요인인 아까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럴 경우에는 종목별 차별화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호재라든지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동성의 미치는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코인이 어느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한 주 사이에 좀 분위기가 살짝 또 바뀐 것 같네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짚어보자면요. 83,000달러를 좀 저항선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연저점까지 또 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그래도 조금 더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이더리움이 낙폭이 더 큰 게 벌어지면서 투심을 반전시킬 호재가 없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표 종목들의 대표 코인들의 시세를 좀 짚어주셨는데 주식 시장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긴 했지만 코인 시장의 낙폭이 특히 더 컸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연저점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코인 시장만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고 있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오라클 쇼크로 이제 큰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를 꼽아보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이 약간씩 시장에 따라서 다르게 좀 영향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은행의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이죠. 금리 인상 결정이 바로 내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각 시장에 따라서 이미 예상되었던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하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좀 더 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깊이가 굉장히 낮아졌고 시장의 깊이가 얕아졌고요. 그 얕아진 이제 시장 때문에 조그마한 유동성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른바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의 이제 들썩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예상된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완화가 되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방금 이더리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식 하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좀 보셔야 되고 특히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엔캐리 그 일본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에 더 크게 좀 영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지와 그리고 또 향후에 코인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엔캐리 청산 이전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 두 개 다 모두 거시경제 변수인과 동시에 시장의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 MSCI 지수 얘기가 있죠. MSCI 지수에서 스트레티지를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투자 기업들을 제외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부정적인 재료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유동성,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유입을 저해하는 소식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2월 달 그리고 11월 달 거의 지금 한 달 반 정도 계속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거의 변화가 없었었어요. 차라리 이 변화가 없는 것은 유출이죠. 유출이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유입이 크게 들어오거나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볼륨이 더 큰 것이 더 낫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예 이쪽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유동성에서는 훨씬 더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3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좀 진입하는 이런 추세가 좀 보이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ETF 유출입 양도 그에 반영해서 다소 회복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금은 일단 비트코인에 지금 현재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모든 얘기들은 모두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서 그에 이제 호응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꼽자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다른 알트코인을 봤었을 때 무조건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거시경제 변수와 바로 직결되는 게 디지털 금을 표방하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이고 비트코인의 지지선 여부를 좀 주목을 하면서 그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반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1등 종목인 비트코인의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 코인 방송도 생각해보니까 12월 오늘이 또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남은 기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거의 2주 동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죠. 연말을 네. 정리하는 시기인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다소 불안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약세이고 분위기가 좋지 않고 더군다나 유동성도 이제 부족해서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어서요. 좀 이제 약간 다소 불안감이 좀 오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호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책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상할 수 있는 악재라고 한다면은 유동성 악재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런데 유동성 악재는 바로바로 시장에 이제 체감이 돼요. 하지만 정책 변수는 향후 기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책 변수가 유동성 악재를 이길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유동성과 직결돼서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성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그때 시장에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좀 차분한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그런 소식, 이를테면은 뭐 MSCI에서 스트레티지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와 비슷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디터님이 안 계셔서 좀 연말에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유동성 공급 뉴스가 좀 들려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엠블루 김용우 에디터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